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들은 뭐 그냥 서술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닥 신경 쓸 건 없고요. 이쪽 잠깐 보세요.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분류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쪽이든지 이렇게 모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분류문법이라고 하는데, 분류문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만 물론 조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저도 옛날에 분류문법에 의해서 품사분류문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의해서 영어를 갖다 배우면서 컸었던 구세대 중에 하나지만은,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갖다 가르치는 일선에 서보니까 그 분류문법이 상당히 폐해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강의에서 전부 다 교정해서 저는 구조문법이라는 그런 새로운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류문법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품사적으로 자꾸 분류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영어를 우리가 배우고 구사하고 읽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분류해서 이게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걸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구체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쓰려고 하고, 내가 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글로 쓰려고 하고, 알겠습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런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가정법에도요, 우리가 분류문법에 상의하면 전통적으로는 이거 갖다가 조건문이냐 아니면 가정문이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적지 마세요. 참고로 적지 마시고, 왜 이렇게 분류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간단히 들어보세요.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선 가정문이 뭐냐 하면은 실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그들은 가정문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해서 conditional sentence라고 걔들이 흔히 부르는 그것을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실제 사실을 반대로 가정했다는 가정법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조건만 제시했다는 것은 조건문이고, 이렇게 들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안개만 가득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전통적인 분류문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한국말에서 뭐뭐 한다면, 내지는 했다면, 내지는 할 거라면, 이런 말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뭐 한다면, 뭐뭐 했다면, 뭐뭐 할 거라면.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말 쓰죠, 우리? 예. 자기가 뭔가를 조건으로 걸거나 가정으로 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뭔가 했으면 그 뒤에 맞받아주는 부분이 있죠. 자, 뭐뭐 한다면 뒤에다가 뭐다? 뭐뭐 할 것이다로 가장 흔하게 맞받고요. 그죠? 할 것이다만 맞받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도 있고요. 또는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로도 맞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또 소개할게요. 그죠? 자,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지는 모른다. 흔히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영어에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기를 면에 해당하는 말을 걔들은 뭘 쓰냐면 면을 쓰지 않고 if란 말을 써요. 걔들은요. 그 다음에 행위의 주어인 s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다면, 했다면, 할 거라면에 해당하는 것을 동사로 이렇게 달아서, 만약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했다면, 할 거라면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이어서 받아갖고 여기에 또 다른 주어를 설정해 주고 해당하는 동사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제2주어, 제2동사, 제1주어, 제1본동사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뭐뭐 한다면, 했다면, 할 거라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전체를 그냥 다 가정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 봅니다.
뭐로 나누냐 하면 이것은 모르는 사실. 자,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가정했느냐 아니면 알고서 가정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가정한 거냐 아니면 알고도 가정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실을 가정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모르는데요?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반대로 가정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 가정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가정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런데 알고서 가정한다라는 것은 전부 다 뭐로 가정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가정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아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정한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지, 그거는. 그치?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정한다는 건 무조건 반대로 말한다는 뜻이야. 반대로 가정한다는 뜻이야. 모르는 사실을 가정한다는 건 정말 몰라서 내가 한번 가정을 던져보는 것일 뿐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돼요. 그러면 모르는 사실의 가정에 총 몇 개가 있냐 하면 1, 2, 3, 3개가 있어요. 선생님 가장 명쾌하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알겠어요? 1, 2, 3, 3개가 있고요. 알고서 가정하는 것이 다시 1, 2, 3, 총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모르는 사실이긴 하되 현재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알겠습니까? 또는 뭡니까?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상태로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현재나 미래 사실을. 오케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지난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몰라. 어떤 일이었는지. 그 사실도 모르고 가정할 수 있겠죠? 금방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요 3번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데 우선 현재나 미래 그리고 과거를 한번 모르고 가정해 본다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을 내가 뽑으려고 해요. 고용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학벌도 좋고 생긴 것도 호감 가게 생겼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제일 중시하는 거 하나는 조직 사회에서는 뭐다? 매력, 나랑 그 사람하고 사귀는 거다. 라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어도 내가 그냥 장점 때문에 끌려갈 수 있는 거지만은 조직 세계에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본다면은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몇 개, 예를 들어서 성실성, 정직성, 전문성 이 정도. 뭐 창의성까지 갖추면 더욱더 좋겠고. 마지막으로 야심까지 있다라면은 정말 좋겠죠. 알겠죠? 회사를 키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정직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즉 내가 고용하려고 하는 가능성 있는 그 사람이 만일 정직하다면 나는 확실히 그를 고용할 거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만일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이라고 해서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조건 걸어보고 그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미래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일 그 사람이 내일 나에게 한 번 더 찾아온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일 뵈봐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깜깜한데 창문도 없는 데서 만일 지금 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면 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현재 사실 나 모르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내일 만일 비가 온다면 하면 뭡니까? 미래 사실 내가 모르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잘 쳤는지 못 치렀는지는 점수 채점 해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잘 치렀다면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현재 나 잘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내일 만일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대시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모릅니다. 앞으로 그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미래 모릅니다. 사랑해 줄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가정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정법입니다. 전체 가정법 중에서 1번 가정법이 대략 8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영어 지문에서 if가 붙어있는 가정법 중에서 대략 80% 이상이 이겁니다. 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옷 중에서 무슨 옷이라고요? 평상복이나 뭐라고? 운동복 정도에 해당하는 그만큼 자주 입는 그렇잖아. 살다 보면 우리 얼마나 많이 말하겠어. 하루에도 알겠죠? 현재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람이 뭐 한다면 내가 뭐 한다면 누가 뭐 한다면 버스 놓치면 수도 없어요. 내일 비 오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등 받는다면 아니면 이번 뭐 토익에서 내가 만점 받는다면 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자, 어쨌든 간에 수많은 뭡니까?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심플하고 이것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선생님이 아까 원래 형태가 지금 이렇게 간다 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쵸? 자, 요 형태를 여기다 그대로 투영시켜 보면 어떻게 되냐면 if 달고 주어 달고 이제 수로 동사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현재나 미래의 사실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뿡 지나갑니까? 아, 여기다 뭐 달면 된다? 현재 시제 달거나 미래 시제 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현재나 미래의 사실을 가정할 때 시제는 뭐만 씁니까? 현재만 씁니다.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할 때는 will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래의 뜻이 아니라 의지의 뜻입니다. 네가 정 그럴 거면 이런 것들은 주어의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럴 때는 뭡니까? will 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면 할 때는 it will rain tomorrow 이런 말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만 쓴다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뒤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어 동사를 다는데 여러 가지 방법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기를 할 것이다가 되면 뭘 쓰고 will 할 수 있다가 되면 뭐가? can 그지? 할지도 모른다 하면 뭐가 되고? may 해야만 한다 그러면 뭐라고? must 나는 이런 조동사 쓰기 싫어. 그럼 그냥 동사 쓰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여기를 갖다 평서문으로 만들기 싫어. 난 여기 무슨 문으로 만들고 싶어?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만들면 됩니다. 나 여기 그냥 명령문으로 만들래. 만드세요.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원하시는 표현 방법대로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현재나 미래에 모르는 사실을 단순하게 가정할 때 알겠죠? 그때는 뭐다? 여기에 현재 시에 써준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플하죠? 자,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한번 해볼까요? 만일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if he is honest, okay? I will employ him. I can employ him. I may 고용할지도 몰라. I must 난 고용해야만 돼. 알겠죠? 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명령문으로 if he is honest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employ him. 걔를 고용해. 때리면 됩니다. 명령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if he is honest 만일 그가 정직하면 will you employ him? 그 사람 고용할 겁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심플하죠, 가정법? 이게 가정법이에요. 80%가 이거라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조건절, 무슨 서브정팁, 무드다, 컨디셔널 이런 말 들어봤자 그거는 문법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 뜰 때 하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태양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묻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거, 이제 잘 들어봅시다. 살다 보면은 과거의 일이야. 지나간 일인데 자기가 모든 과거의 일을 다 아나?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과거의 일도 가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가정할 수 있지. 그 당시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 당시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모르는 수많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수많은 과거를 만약에 모른다고 쳐봐. 역사적 사실인데 내가 만약에 몰라. 알겠지? 만약에 뭐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무식해가지고 만약에 세계 제2차 대전이 1950년대에 발발했다면 근데 내가 모르고 하는 거야 이건 알겠어? 배워본 적이 없어. 1950년대에 발발했다면은 그럼 세계에 있는 그 당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겠다. 무슨 소리니? 6.25 전쟁과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알겠지? 내가 모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계 제2차 대전이 50년대에 발발했다면 자, 과거 사실이라 그래서 S2 달고 여기 V2 달 때 시제는 뭐로 단다고요? 과거로 달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것도 맞추면 되는데 그대로. 알겠습니까? 이건 내가 과거 사실 몰라서 가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뒤에는요? 조건 제한 없어요. 맘대로 받으세요. 이렇게 받든가 이렇게 받든가 이렇게 받든가 아니면 과거로 받아도 돼요. 과거니까 과거로 받아도 돼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여기만 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1950년대에 발발했다면 근데 이걸 이 사람은 모르고 가정하는 거야. 왜? 세계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다. If the Second World War break out이 발발하다니까 broke out 하면 돼요. 시제 과거 써서 if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in the 1950s 하면 끝나는 거야. In the 1950s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고. 50년대 발발했다면.
됐죠? 과거 사실 몰라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귀었었어. 알겠어? 어떤 여자 어떤 남자 사귀었었어. 헤어졌어. 알겠어?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뭐 막 싸우다 헤어졌어.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떤 내가 어떤 트러블에 빠져 있었는데 날 도와줬어. 너 요즘 그렇다고? 그래? 알았어. 도와줬단 말. 그지? 다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 나 진짜 사랑했나? 오케이? 자, 만약에 그가 나를 정말로 과거에 진실로 사랑했다라면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곧 벌어질 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 진실로 나를 사랑했다. 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If he truly loved me. Okay? If he truly loved me. It was all my fault. 그건 모두 다 내 잘못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돼안돼. 알아들? 아니 뭡니까? If he truly loved me, I'll go back to him. 나는 그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해돼요? 진짜 쉽죠? 과거에 벌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이 모른다고 가정하면 전부 다 이거 때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실제 쓸 수 있고 써 있는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만 기억을 하라 말이야. 알겠지? 한다면, 했다면, 됐지 무슨 말인지. 할 거라면 똑같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 알겠지? 그럼 3번 마지막 남겨둔 건 뭔데요? 마지막 남겨둔 거 설명할게. 한다면과 했다면 또는 할 거라면 이거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 알겠어? 자, 이 부분 중에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지 뭐야. 만에 하나 뭐뭐 한다면이란 말 들어보셨죠? 만에 하나. 만에 하나면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만분의 1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실도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모르긴 몰라. 하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실이 있잖아. 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실 같은 것들도 자기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면 이런 거 어때? 보통 그런 말 할 때. 그렇잖아. 그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쓰는 게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거 마지막 가정법 뭐냐면 1번이죠. 요거가 희박한 확률의 1번 가정. 희박한 확률을 1번으로 가정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if 쓰고 여기에 주어 쓰고 자 동사 뭐 쓴다고 should를 쓰는 경우와 were to를 쓰는 경우. 물론 were to는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또 다른 용법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론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는요. 조동사가 떴으니까 투부정사 떴으니까 동사 원형이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재형, 과거형, 동사 원형. 왜 이거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희박한 사실. 확률이 희박해. 내가 봤을 때는. 에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도 가정할 때 쓰는 것이 이거예요. 어떤 사실? 1번. 아시겠죠? 만에 하나 그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원하신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 세 개 가정법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전부 다 모르고. 내가 몰라. 그냥 가정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이거야. 그 다음 이제 알고서 하는 가정. 요거. 알고서 하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반대로 가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을 아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 보세요. 현재. 미래 사실은 여러분 반대로 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가정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나쁜데 내가 눈이 좋으면 부터 출발해서 알겠습니까? 오늘 내 몸이 피곤한데 내가 오늘 좀 상쾌하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프면 수도 없어요. 그렇겠죠? 자,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만큼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자, 모양 볼게요. 알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사실을 알고서 한다니까 반대로 가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if절을 쓰고 난 다음에 제2 주어 쓰고 동사를 쓰신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요. 이게 바로 한국말과 영어의 가정법의 차이예요. 그분들은요.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하고 현재 사실을 모르고 가정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채택했냐면 여기에 시제를 뭐로 써주자? 과거라는 시제로 써주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여기를 과거로 써주자. 현재로 쓴다면은 모르는 사실 가정이고 과거로 써준다면 뭐다? 반대 사실 가정이자 이렇게 구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지금 이 수업을 제대로 여태까지 쫓아오셨으면은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하고 뭐하고 2번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얘기입니다.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멍청한 상황에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과거형을 쓸 때 요것 바로 앞에 나오던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실이겠습니까? 현재 사실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 주변 시제, 얘와 연관된 주변 시제는 무슨 시제가 나옵니까? 과거 시제가 나온다니까요. 왜? 과거 사실 모르고 가정하는 거니까 어차피 앞에 있는 사실은 과거예요. 알겠죠? 야,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것이 발발했었다면서 과거잖아요. 발발했으니까. broke out.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발발했는지 알아? 이것도 과거 시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모르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만약에 그것이 1950년대에 발발했다면 계속해서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지 않습니까? 얘와 연관된 이야기가 계속 과거로 나온다니까요. 왜? 어차피 과거 사실이니까. 근데 이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와 연관된 바로 앞에서 가정하지 않은 동사의 시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현재가 나온다니까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럼 만약에 좀 전에요. 자, 이 예문을 각각 한번 보세요. If he is honest 하고요. 과거형입니다. If he were honest 하고요. 선생님 왜 were를 씁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알고서 반대로 가정하는 요거 있죠? 여기서는 비동사가 나올 때는 전부 다 뭐라고?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were를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냐 하면은 이거하고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에요. 이것도. 알겠어요? 자, 그럼 if he is honest 하고 if he were honest 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는 뭐죠? 이거.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이거죠? 정직한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자, if he were honest는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데 만약 걔가 정직하면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가. 알겠어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자, 공통점은요. 두 개 다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요. 얘는 모르고 가정하는 거고 얘는 알고 반대로 가정하는 거고. 알겠어요?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걔들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걸어둔 거예요. 이거 보면 걔들은 전부 다 반대 사실 가정하고 있구나. 얘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와 여기의 과거와 여기의 과거는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전후의 시제를 보면은 과거 얘기를 하다 끄집어냈는지 아니면 이것과 연관된 얘기가 전후에서 현재로 나오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구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가정을 걸어놓고 그것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부분은 걔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거의 늘, almost always, okay?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조동사의 무슨 형? 아까 썼던 조동사의 과거형을 주로 써주세요. 이렇게. 과거형을. 아시겠죠? 그래서 might. 요거는 안 써요. 이상한 개들. 그래서 요건 내비두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어서 만일 주어가 뭐뭐 하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반대 사실 가정이고 이것도 이런 결과가 반대 사실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죠. 왜? 여기가 처음부터 반대 사실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라고 말하면은 실제로는 그가 정직하지 않아서 나는 그를 고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에 비동사 나오면 뭐 쓰기로 돼 있다고요? was 쓰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일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할 수 없는데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If he could speak English가 되겠죠. 그죠? 자, 달라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요.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요, 아래 거는 만일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한 건데 말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가정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가 영어를 말한다면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알겠죠? 만일 그가 영어를 말한다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이상하게 영어도 쓸 줄 알면서 불어를 얘기하네 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가 만일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이라 된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알겠죠? 이거는 그의 능력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가 영어를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말한다면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말했다면 그럼 풀리는 거예요. 말한다면. 아직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시제라는 것은 뭐라고요? 현재 사실 반대로 가정하는 시제지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이 부분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에요. 알고서 가정하는 것은 미래 사실은 알고서 가정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실은 알고서 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반대로.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과거 사실을 알고서 반대로 가정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방법은 if 뒤에서 주어를 쓰고 자, 여기서 had pp를 써주는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had p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제에서 배우셨던 대과거라는 그 용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쓰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기 위해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고 이거는 뭐라고?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라는 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had pp를 채택했을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직설법에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대과거 시제라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나오면 아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시해 준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를 이걸 써주면은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는 어떻게 가냐 하면 S1 뒤에서 역시 조동사의 과거를 써주시고 완료 시제를 써주었기 때문에 뒤도 무슨 시제? 완료 시제를 써주는데 조동사 이미 썼으니까 할 수 없이 had가 못 오고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would 이외에도 could 또는 might have pp 다 돼요. 그래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다 된단 말입니다. 과거 사실 반대 가정했습니다. 이 사실도 뭡니까? 과거 사실 반대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즉 주어가 동사했더라면은 주어는 동사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뻔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뭐다? 할 뻔했지만 안 했고 할 수 있었지만 안 했고 하려고 했지만 안 한 겁니다. 전부 다. 이해되죠? 여기가 반대 사실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알고서 하는 가정에서 미래 사실 반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건 뭐냐 하면요. 요렇게 묶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에 거는 뭐로 때리고 과거 사실 반대 가정으로 때리고 뒤에 거는 뭐라고요? 현재 사실 반대 결과로 예측해 보는 것인데 가정법 혼합시제를 쓰는 거예요.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이것도. 왜요? 우리가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고요. 지나간 과거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반대로 가정하고요. 그것의 결과를 갖다가 오늘날로 예측해. 지금이라고 투영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쉬운 거고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은 나 지금 좀 더 좋은 직업 갖고 있을 텐데부터 출발해서요.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와장창 싸웠는데 아이고 엄마 아빠가 차라리 과거에 결혼이나 안 했으면 오늘날에 나는 없겠지도 있겠고 지금 좀 더 각각 더 행복하게 사실 텐데도 있겠고 알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내가 픽파키리드 당했습니다. 아, 나 소매치기 안 당했으면 지금 편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갈 텐데. 과거 사실 반대 가정, 현재 사실 반대 결과에 연동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오늘 아침 굶고 나왔습니다. 지금 힘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 먹었더라면 지금 내 팔팔할 텐데. 과거 사실 반대 가정, 현재 사실 반대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결승전 막 다가오는 힘 못 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 오심 판정 오늘 오전에 받지 않았더라면 금메달 제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더 빨리 못 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오늘 아침 오심 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100만 분의 1초인지 나발인지 해갖고 뭡니까? 심호흡 한번 빨리 하고 튀어나간 거 그것 갖고 뭡니까? 시비 걸어갖고 태환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다 혼합가정법 쓰고 쓰습니다. 과거 사실 반대 가정, 현재 사실 반대 결과. 끝났습니다. 이 6개가 뭐냐면 가정법의 사실은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파생시켜서 나간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고요.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나오는 건 이거고 너무 쉬우니까 이것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대 사실 가정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칙은 이거지만은 그들 중 일부는 이 원칙을 갖다 그냥 무너뜨리고 약간 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은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더 보고 본 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이 중에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요. 요 should나 would를 쓰는 가정법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요 가정법하고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무슨 동사? 비동사가 올 때 늘 뭐로 온다 그랬어요? were 온다 그랬죠. 그죠? 요랬을 때 다시 한번 should, ought 쓰는 거하고 여기 비동사 와서 were 쓰는 거하고 had, pp 쓰는 경우하고 요 세 가지 경우에만 if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if 빼고 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정법에서 if를 빼면 어떻게 뭐뭐 한다면을 알아봅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구조를 의문문의 구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마지막 요렇게. 알겠습니까? 요놈들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간 상태에서 콤마 찍고 뒤에서 또 다른 절이 쫓아오면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라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못 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차피 책에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적겠습니다. Oxygen masks will be released automatically. 한 다음에 자, should 한 다음에 air pressure 한 다음에 뭡니까? fall down.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oxygen mask에서 산소 마스크가 will be released 릴리즈 될 것입니다. should air pressure fall down 기압이 만에 하나 떨어지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산소 마스크 will be released should 이렇게 나오니까 should? 하면서 봐. 아, 여기 같이 걸리나? 뭐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에어 프레셔는 다시 주어고 동사인 것 같은데 이 should는 왜 나왔을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정법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if가 안 보인다고. 금방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if를 생략하면 제가 뭘 알았습니까? 의문문 구조로 도치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뭐다? should 그 다음에 주어 동원 내지는 뭐라고요? were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had 주어 pp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원래는 무슨 문인데 의문문인데 의문부호도 찍혀있지도 않고 이거와 연동된 또 다른 절이 갑자기 뒤에서 또 나온단 말이야. 이해될지 무슨 말인지. 그럼 아 이거 뭐다? 가정법이구나. 만에 하나 뭐뭐 한다면 이거는 현재 사실 반대 가정 이거는 과거 사실 반대 가정이구나. 물론 거기에 각각 연동되어지는 동사의 모양은 아까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죠.
아시겠어요? 이건 동사 모양 특별한 거 없다 그랬고요. 이거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이 D가 우드 슈드 쿠드 마이 플러스 동원으로 나오고요. 이거는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 플러스 동원도 나오고 우드 슈드 쿠드 마이 플러스 해피피도 나오죠. 알겠습니까? 혼합 가정법 시제를 쓰면 아까 동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아시겠지? 이거. 이게 가정법 기본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게. 오케이?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가정법이 다 나오는 거. 이쪽 보세요, 이제. 읽어보세요. 여기는 실제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을 사용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두 번째 세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if 절과 주절에 쓰이는 동사의 시제의 모양을 잘 보라 했어요. 가정된 사실은 실제 사실의 시제보다 한 시제씩 앞선 시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 뭐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고 아까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 돼. 알겠지? 개념 이해할 필요 없어. 이미지 쓰면 돼. 알겠지? 자, 반대 상황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1, 2, 3번 3개. 그거를 일어난다고 보고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직설법에 해당하시는 상황. 이게 다 뭐라고? 개념 설명인데 이런 개념 설명은 지극히 문법적인 서술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X! 알겠어? 하지 마라 말이야. 이런 거. 알겠지? 그거 들으면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지극히 직설, 하도 모르잖아. 다 지워버리고 머릿속에는 뭐만 딱 들어가면 된다고. 아까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아, if절 쪽쪽쪽 3개. 아까 반대사실 쪽쪽쪽 3개.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자. 다 필요 없어. 알겠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가정법 과거 시에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라고 돼 있고요. should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 형태는 if 주어 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쓰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이렇게 서술을 하니까 한국말로 서술을 하니까 잘 안 들어오죠. 아까 그냥 차라리 영어로 뭡니까? if 주어 그다음에 지금 뭐 쓰고 뒤에 would should could 이게 더 기억이 남죠. 오케이? 그걸로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지? 내용은 지금 내가 신나게 설명한 것들 다 이렇게 한국말로 서술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이제 실제로 보자는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 예문을. If I had an umbrella, I could go out. 그랬어요. 자, 내가 만일 우산이 있다면 나는 나갈 텐데. 즉 외출할 수 있을 텐데죠. 그렇죠? 비록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의 전후 상황은 뭡니까? 지금 비가 오거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상황이고 내가 우산이 없다라는 걸 아마 앞뒤에서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산이 있다면 난 나갈 텐데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의역함. 우산 없으니까 못 나가야. 그렇잖아?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깨놓고 얘기한 거고. 이건 가정한 거고. 그렇죠? 이건 실제 사실 말한 거고. 실제 사실에 이게 오는 게 이해가 지금 안 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사실 반대니까. 실제 사실 얘기할 땐 현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초등이 한 2학년이면 이해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껌뻑껌뻑 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도 should로 할 수도 있지만 과거형으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If I had magical powers, I would change him into a frog. 내가 만약에 마법의 힘이 있다면 그를 깨구락지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마법의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이제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 갑자기 야! 넌 깨구락지가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깨구락지가 되는 일이 있을지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공상스럽거나 알겠습니까? 뭔가 지극히 그 사이언톨로지 같은 데 빠져 사는 사람이거나 알겠습니까? 탐 크루즈처럼 알겠습니다. 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오케이?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 내용으로 본다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s I don't have magical powers, I can't change me to frog. 이거를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죠. 굳이 설명하자면 그죠? 근데 이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 보고서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if절의 동사가 비동사할 때는 인칭수에 상관없이 were 쓴다. 아까 얘기 다 해드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것들이 가정법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자, if I were you, I would forgive him. 내가 만일 너라면 나는 그를 용서할 텐데 나는 너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 I am you란 말은 거의 없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철학엔 존재합니다. if I am you라는 것은. 자, 다음.
if가 쓰였다고 해서 모두 가정법은 아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단순 조건이나 가정법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위해서 말한 거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반대 사실은 가정법이라고 보고 반대 사실 아닌 것은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식의 전통 분류법을 따라서 저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사실 바빠서 이거를 제가 저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견해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if you finish your homework by 5, you can come with me 했습니다. 만일 네가 숙제를 5시까지 끝마친다면 나와 함께 올 수도 있지.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자,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나는 끝낼 수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can, if you finish로 한 거죠. 너무 쉬운 가정법이라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if you finish your homework by 5, you could come with us 했습니다. 자, 만약에 네가 숙제를 5시까지 끝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다면은 이 앞뒤의 사실이 무슨 시제여야 됩니까? 현재 시제여야 됩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여기 이걸 썼기 때문에 반대 사실을 본 겁니다. 너 못 끝내 숙제 5시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나랑 함께 못 가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앞뒤의 사실이 뭐로 같다라면 과거로 갔다라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과거로 갔다라면은요. 네가 만일 숙제를 5시까지 끝냈다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숙제를 5시까지 끝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가 숙제를 5시까지 끝냈으면은 너 나와 함께 갈 수 있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끝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니랑 안 가. 나 숙제 5시에 끝냈어. 근데 네가 꼴보기 싫어서 니랑 같이 안 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와 연동된 앞뒤 시제를 보셔야지만이 이것이 뭐다? 반대 사실 가정인지 아니면 과거 사실 모르고 가정한 건지를 갖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 반대 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여기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와 혼합 가정법 시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과반과 과반결하고 과반과 현반결하고 알겠습니까? 요것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헤드 PP 써준다 했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말했지만 머릿속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우드, 쿠드, 마이트 딱 지나가고 알겠습니까? have PP. 알겠습니까? 자, 마치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이거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입니다. 자, 한국말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블랑카는 오늘 저와 함께 뭘 배워보겠습니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국말 중에서 그럴 뻔했소, 그럴 수도 있었소, 그럴 요구했었소 이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먼저 우선 발음부터 공부해봅시다. 그럴 뻔했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럴 뻔했었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럴려 그랬었어, 그럴려 그랬었어 해야 되고 would PP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었어. 그럼 여러분 따라서 그럴 수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뻔했었어. 그럴려 했었어. 그럴 수도 있었어. 예, 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걔들 물어봅니다. 걔들이. 알겠습니까? What do you mean by 그럴 뻔했었어? 그럴 뻔했었어는 어떤 때 쓰는 건가 물어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어에서 바로 뭐에 해당된다? 뻔했었어. 말에 PP. 아, 알아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 뭐라 그래 PP. 아, 그럴려 그랬어. 우라 PP. 아,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와 요것이 합쳐졌다라는 것이고요. 예문 몇 개 보겠습니다. If I had checked 이 email, I would have attended this meeting. 내가 만약에 이메일을 체크했더라면 나는 그 미팅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해서 나는 그 미팅에 참석 못한 거를 전제로 놓고 거꾸로 가정한 겁니다.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런 거? 자, 다음 두 번째. If he had asked me twice, I would have accepted his proposal. 만일 그가 나에게 2번 물어보았더라면은 I would have accepted. would have PP가 뭐라고요? 그럴려 그랬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그의 proposal 제안을 accept 하려고 했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2번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그냥 내가 그의 제안을 accept 할 계획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건 중요합니다.
남자들 중에 2번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물어봤을 때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답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거 갖다가 이걸 yes를 해야 될까 no를 해야 될까 내가 no하면 후회할까 생각하면 yes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기가 여잔데요? 여자 남자 왜 따집니까? 항상 진실 대 진실이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yes 할 거면서 처음에 뭡니까? 튕기긴 왜 이렇게 튕깁니까? 알겠습니까? 인생 튕기다 볼장 다 본 사람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그 대신에 생각하는 척은 좀 해주시는 것이 튕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억셉트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지? 딱 했을 때 잠시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하는 척 좀 하다가 그런 게 좋겠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러지 그랬을 때 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지? 이렇게 해서 그 밀당의 게임에 약간 그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잠깐 생각하는 척 해주는 거 이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버릇화되면 쟤는 생각하는 척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이렇게 해서 굳어지는 인상을 주지 또 않도록 하고요. 생각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닌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아닌 겁니다. No means no. 이런 경우에 그것은 뭡니까? 충분한 고려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2번, 3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인생과 함께 배우는 영어입니다. 자, 혼합가정법 시제에서는 혼합가정법 시제가 뭐냐? 아까 얘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헤드 PP 달고 여기에 뭐 달으라 그랬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 사실 반대 가정 현재 사실 반대 결과. 알겠습니까? 어젯밤에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길이 이다지 미끄럽지 않을 텐데부터 출발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정법 혼합시 예문 보겠습니다. If I had gone to Canada to study, 내가 만일 공부하러 캐나다에 갔더라면 I could speak English and French. 이 2개, both English and French를 갖다가 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죠. 내가 캐나다로 유학 갔더라면 나 지금 영어와 불어 다 할 텐데 이 정도의 뜻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캐나다로 유학 과거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내가 영어 불어를 동시에 구사할 능력이 지금 현재 없다 정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 더. If I had drunk a lot of milk, I would be tall. 예, 진짜 그런가요? 예, 이건 너무 좀 그렇긴 한데 뭐 우유회사 사장 아들인가 봐요. 지금 현재 좀 심하게 선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If I had drunk a lot of milk, 내가 만약에 많은 우유를 마셨었더라면 I would be tall. 나는 지금 키가 클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거. 우유를 엄청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우유에 밥 말아 먹고 알겠습니까? 모든 목마를 때마다 우유 운동하면서도 우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거 사실 반대 가정과 현재 사실 반대 결과를 연동지어서 말하는 것을 가정법 혼합 시제로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답원의 이제 슈레피피라는 거 요거는 사실은 가정법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살짝 다루어 주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정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요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슈레피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슈레피피.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말로 뭐뭐 했어야만 했어 이런 뜻입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뒤집어 말하면은 뭐뭐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네가 어떤 일을 했었더라면 그것이 더 나을 뻔도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멀리 돌아가면 가정의 내용과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건데 다만 이 슈레피피는 if절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그냥 그랬어야만 됐어. 내 말을 들었어야만 됐어. 이런 식으로 결과만 갖고 그냥 반대로 뭐 하는 거 유관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가정법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뭐라고 슈레피피라는 것 자체를 독립적으로 뭐뭐 했어야만 됐다. 그런데 안 해서 유감이다. 라는 식으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should not have pp는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 해서 유감이다. 알겠죠? 그래서 니는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어 하면 you should not have listened to his advice 하면 그의 충고를 듣지 말았어야 됐어라든가 또 you should have followed your own 뭡니까? inner voice 하면 너는 네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들었어야만 됐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단독적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we should have listened to the guy 우리는 안내원의 말을 들었어야만 됐다. 알겠죠? 그러면 안내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들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니라는 그런 가정법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아니냐라 해서
따로 쉴의 pp를 여기서 연결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법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가정법 나머지를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법의 기본 개념 정리가 끝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법이 실제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많이 찾으셔서 그 가정법이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좋은데요. 하시는 방법은요. 아무 교재나 보시고 if가 떠 있는 부분에 다 뭡니까? 하이라이트 표시를 다 하세요. 무조건 싸그리. 다 하신 다음에 그거를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앞뒤의 문장과 연동해서 아, 뭘 가정했구나라는 걸 연습해 보는 거 집중적으로. 또 하나 조심할 건 아까 if가 생략된 가정법이 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f에만 너무 막 몇 줄 긋다 보면 if가 생략되어진 정작 굉장히 어려운 가정법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if가 생략된 가정법까지 다 보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거 찾기가 어려워요. if 생략돼 있기 때문에. 전 문맥을 완벽하게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if가 들어가 있는 가정법 위주로 지문에서 알겠습니다. 거기만 찾아서 집중 연습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넷.